어떤 위기에도 끄떡하지 않는 기업에서 하나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리더가 최상단에서 직원들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밑에서는 직원들이 서로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들 기업이 위험을 무릅쓰고 스스로 한계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공감이 있어야 기능합니다. 공감이라는 감정이 싹트지 않는다면 회사는 그저 일터일 뿐입니다. 오늘날의 기업들은 단기적인 결과와 수익에만 초점을 맞출 뿐 직원들에게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위대한 리더는 직원을 돈 버는 데 필요한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직원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기업의 최상단에서 지시를 내리는 천재가 있어야 직원들이 훌륭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훌륭해야만 기업의 리더가 천재로 보입니다. 리더의 유일한 책임은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스파르타 군대가 용맹을 떨쳤던 이유는 날카로운 창이 아니라 튼튼한 방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파르타 전사들은 투구나 흉갑을 잃어버리면 처벌받지 않았지만 방패를 잃어버리면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투구와 흉갑은 자신을 보호하는 장비지만 방패는 전열 전체를 보호하는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방패와 같은 안전망이 없으면 냉소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조직원들은 피해망상에 시달립니다. 안전망 앞에서 리더는 문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Why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를 펴낸 사이먼 사이넥의 리더 디퍼런트는 리더가 어떻게 안전망을 조성해 조직원들이 협업하고 신뢰하며 혁신을 일으키게 할 것인가라는 점을 군대부터 투자은행, 대기업,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흥미로운 사례를 들어 심도 있게 다룹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생존과 번영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특정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리더가 필요한 이유도 예외가 아닙니다. 리더십의 역사, 즉 리더란 왜 존재하는가를 인류학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를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화학물질이 체내에 존재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위기 구조가 필요한 이유 역시 음식과 집단 구성원의 보호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등이라는 개념을 좋아하지만 사실 세상은 평등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평등할 일은 절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수렵시대의 사냥꾼들이 갓 잡은 신선한 고기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모든 부족원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먹으려 한다면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위계 구조적인 동물로 진화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자기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면 그의 음식을 차지하려고 덤비는 대신 자진해서 물러나고 그가 먼저 먹을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줍니다. 그렇게 존중받은 사람은 세로토닌 덕분에 집단 안에서 지위가 상승하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알파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위계 질서는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알파, 즉 리더가 누리는 혜택은 공짜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꽤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집단이 외부의 위협을 받으면 리더가 앞장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들어 보호해 주길 바랍니다. 미 해병대 중장 조지 플린은 리더가 치러야 할 비용은 개인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리더에게 혜택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리더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시간, 에너지, 돈, 심지어 자기 그릇에 담긴 음식까지도 나눠주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필요하다면 가장 마지막에 먹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리더는 스포트라이트를 피해서 사람들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안전망에 있다고 느낄 때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치며 리더의 비전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고된 노동을 견딜 수 있는 건 엔돌핀 덕분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집중하고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이유는 도파민의 보상 작용 때문입니다. 도파민으로 인해 해야 할 일을 해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을 줍니다.
세로토닌이 있어서 우리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돌보고 자신을 이끄는 사람을 따릅니다. 그리고 옥시톡신의 신비한 힘 덕분에 사랑과 신뢰를 토대로 유대 관계를 만듭니다. 이 네 가지 호르몬은 매번 같은 양이나 정확히 같은 비율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잘못 분비될 때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화학 물질, 즉 엔돌핀과 도파민은 단기 보상을 주므로 특정 조건만 갖춰지면 중독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타적 화학 물질, 즉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은 우리가 실제로 효과를 누리기까지 체내에서 작용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경주에서 이기거나 목표를 달성하면 짜릿한 감정이 느껴지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면 사랑과 신뢰, 우정을 느끼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직접 부여할 수 없습니다. 각자 체내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의 보상에 따라 동기가 부여될지 말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알맞은 화학 물질이 올바른 이유로 분비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타고난 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든다면 모든 직원이 의지로 가득 찬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리더의 목표는 이 호르몬들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체내의 물질이 균형이 잡혀 있을 때 우리는 용기, 샘솟는 의지, 통찰력, 공감력 등 초자연적인 힘에 가까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수백만의 죽음은 통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극악무도한 독재자였지만 한 사람에게 일어난 비극과 수십만 혹은 수백만 명에게 일어난 비극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에는 크게 공감하면서 애도를 표하지만 무수한 사람이 무의미하게 희생당한 이야기에는 그만큼 공감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숫자로 나타냈을 때의 단점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르면 숫자는 사람과의 연관성을 잃고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됩니다. 한 사람의 실직은 본인과 가족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인지됩니다. 하지만 어느 대기업에서 스프레드시트만 보고 직원 4,000명을 해고하겠다고 결정하는 상황이라면 실체를 느끼기 어려우며 그저 목표 달성을 위해 회사가 취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때 숫자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 아니라 단순히 계산해야 할 추상적인 개념이 됩니다. 정치인이나 회사의 리더이든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고 싶다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그들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를 알 수는 없겠지만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정책으로 돕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된다면 서비스나 법안이 확 달라집니다. 연구 결과나 도표를 실체가 있는 개념으로 바꿔 바라볼 수 있을 때 통계나 여론조사 자료가 진짜 살아 숨쉬는 사람으로 바뀔 때 추상적 개념을 인간적인 결과로 해석할 때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과 혁신 능력은 놀라우리만큼 발전할 것입니다. 저자는 사람을 불러 모으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큼만 유지하고 자신을 돕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게 사람을 섬기는 리더의 규칙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밝힙니다. 안전망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공유하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같이 나눌 때 혁신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안전망이 부실한 곳에서는 옳은 일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합니다. 직원이 사랑하지 않는 회사를 고객이 먼저 사랑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리더에게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 레슨으로 첫째, 기업 문화가 제일 중요하다. 둘째, 기업 문화는 리더가 결정한다. 셋째, 무조건 솔직하게 행동하라. 넷째, 가까워지는 게 먼저다. 다섯째, 숫자를 경영하지 말고 사람을 이끌라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모든 기업의 목표가 이윤 추구라는 사실은 매우 자명하지만 이윤 추구가 기업의 최우선 목표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윤이란 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리더가
도파민에 중독되고 코르티솔에 찌든 이기적 리더들보다 오래 살아남는 기업들을 만듭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에 따르면 문명은 살인이 아니라 자살로 없어진다고 합니다. 조직에서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바로 내부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외부 위험은 변함없이 존재하며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에 맞서려면 우리를 신뢰하는 다른 사람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되는 환경에서는 신뢰가 더 강하게 형성되고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무릅쓰며 서로 더 많이 돌봅니다. 저자는 봉사, 희생, 이타적인 행동처럼 건강한 방식으로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애초에 독성이 강한 기업 문화가 형성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엔돌핀과 도파민보다 공감하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옥시토신의 힘을 이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역할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새로운 리더십 이론이나 원리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그보다 크고 소중하고 감동적인 목표를 내세웁니다. 사람을 중시하는 리더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진정한 리더란 자신에게 필요한 것보다는 남에게 필요한 것을 우선하는 사람이라는 게 저자가 제시하는 비전의 핵심입니다.